한번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마드 클로입니다. 이렇게 야외에서 강의를 하게 되는 기회가 많이 없는데 또 저는 이렇게 야외에서 여러분들은 댁에서 이렇게 보시는 게 좀 신기한 경험인 것 같아요. 오늘 노마드 랜선 페스티벌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의하는 온라인 마케터 노마드 클로이고요. 현재 유튜버이자 블로거 그리고 2년차 디지털 노마드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갖고 계신가요? 갖고 계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 많이 안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저는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갖기까지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돌고 돌아서 이제는 제가 좋아하는 이 강연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오게 됐는지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저의 과거로 돌아가야 돼요. 엄청 옛날로 돌아갈 거고요. 아마 오늘 저에 대해서 엄청 많이 알게 되실 거예요. 사진 보이시나요, 여러분? 네, 집에서 지금 대답하고 계시죠? 사진 보시면 저희 대학 시절이에요. 사실 저는 울산이라는 동네에서 이제 곳에서 태어났고 제가 자랐던 곳은 굉장히 작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키도 비슷한 친구들, 성향도 비슷한 친구들, 가정 환경도 비슷한 친구들 사이에서 올망졸망 이렇게 자랐어요. 대학교를 갔는데요. 엄청 특이한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연예인이 꾸민 친구들이 있었고요. 외국에서 살다 온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와, 신기하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친해지려고 열심히 활동을 합니다. 덕분에 저도 외국에 가서 1년 정도, 물론 외국인 노동자로 살았지만 영국에서 1년 정도 살게 되는 경험도 하게 됐고요. 23살에는 네, 스페인의 산티아고라는 길도 한 1000km 정도를 걸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무모한데 저한테는 너무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저 한번 찾아보실래요? 제가 그때 되게 좋았던 이유는 뭐였냐면 좋아하는 일을 계속해서도 좋았지만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있었어요. 와, 같이 하니까 정말 즐겁다. 너무 행복하다라는 걸 제가 20대 때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고 다녔어요. 카르페 디엠. 여러분, 오늘을 사세요. 얘들아, 내일은 안 올 수도 있다. 우리 오늘 죽을 수도 있어. 진짜 이렇게 말을 하고 살았습니다. 너무 웃기죠? 네, 진짜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저런 영화를 계속 보면서 그래, 오늘을 살다 보면 내가 매일매일 행복하니까 나의 미래도 행복하겠지. 그렇게 계속 20대를 보냅니다. 졸업을 할 때가 됐어요. 졸업할 때 고민을 보통 많이 하죠. 나는 뭘 가지고 직업을 가지지? 저는 잘하는 일이 뭔지 잘 모르겠어서 바로 좋아하는 일을 택합니다. 사실 그때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대기업에 입사를 하기 위해서 토익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1년, 2년 회사에 입사하려고 취업 준비생이 됩니다. 그때 저는 굉장히 특이한 선택을 하게 돼요. 여러분 저거 보이시나요? 뭘까요? 네, 카페예요. 카페도 그냥 카페가 아닙니다. 브런치 카페예요. 저걸 제가 하나하나 만들었어요. 25살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캐리어 하나만 들고 이렇게 카페를 운영하겠다고 갔어요. 이거 어떻게 된 계기냐면 제가 영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일을 할 때 이제 카페에서 1년 정도 일을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이 카페가 내 거였으면 진짜 좋겠다. 나 그러면 너무 행복하겠다. 그래서 그걸 말하고 다녔어요. 저 카페 운영하고 싶어요. 계속 말했더니 저한테 기회가 왔어요. 나 카페 운영하는 사람이 필요해. 인수했는데 운영자가 없다. 그래서 정말 저 캐리어 하나만 들고 제가 갑니다. 그리고 한 군데를 더 운영해요. 25살에 카페 2군데를 운영을 합니다. 멋있죠, 여러분? 멋있죠?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어요. 2군데가 다 망합니다. 이게 웃으면서 할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언제나 도전에는 대가가 있더라고요. 신용불량자가 되진 않았어요. 너무나도 다행히도. 하지만 사실 이거는 투자하신 분이 계셨고 제가 직원 관리라던가 모든 관리를 다 했었는데 저는 사람들이 줄을 서는 집이라면 누구나 부자처럼 이렇게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막상 운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줄을 서는 가게도 적자가 날 수 있다라는 걸 그때 처음 깨닫게 됩니다.
저는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았지만 그 카페를 나올 때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이거 내가 투자했으면 나 진짜 신용불량자 됐겠다. 그쵸, 여러분? 저 신용불량자가 돼서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25살에 짐을 이만큼 지고 돈을 계속 벌어야 됐던 거죠. 근데 더 슬픈 건 저희 아버지가 35년 동안 한 회사에 다니셨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카페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야, 나 퇴직하면 퇴직금 나오면 너 카페 차려줄게. 저 그러면 부모님도 신용불량자로 만들었겠죠.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많은 반성을 했어요. 그리고 회사에 입사합니다. 보이시나요, 저 회사? 네이버. 네이버에 입사 못했어요, 여러분. 네이버에 입사할 수 없었고 그때 되게 다니고 싶었던 회사였어요. 제가 다녔던 곳은 굉장히 작은 곳이었고요. 거기서 저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합니다. 사실 저는 친구들이 취업 준비를 할 때 취업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가는 그런 대기업이나 좋은 회사를 도전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물론 도전했다 해도 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작은 회사에 입사를 해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입사해서 한 3일 정도는 전단지에 틀린 주소를 다 지우면서 그걸 붙이는 일을 했어요. 내가 대학도 나왔는데 이러려고 열심히 살았나?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런데도 계속 합니다. 3일 동안 거의 기계처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엔 그 전단지를 막 붙이러 다녀요. 홍보하려고 그 회사를. 저 전단지 엄청 잘 붙이거든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홈페이지도 제작할 기회가 생겼고 그 회사에서 하는 많은 일들을 제가 하게 됩니다. 어떤 이런 행사 같은 걸 할 때도 기획을 하고요. PPT 만들어 이러면 PPT 막 만들었어요. 못하는데 인터넷 막 찾아가지고 많은 일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채팅창에 막 쓰고 계시나요, 여러분? 네, 쓰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네. 왜 그랬냐면 돈을 많이 줘서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뭔가 역할을 하고 싶었어요. 굉장히 하고 싶었던 일이 크게 무너지고 나서 자존감이 엄청 많이 깎였어요. 아, 생각보다 나는 자신감만 있었지 실력은 1도 없었네? 주변 사람들이 날 좋아하니까 나는 내가 되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누군가를 잘라야 하는 그런 일을 내가 맡게 됐네? 이제 카페를 그만둘 때 그런 일을 했겠죠. 그래서 사실 되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사회의 구성원이 너무나도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계속 열심히 일을 합니다. 시키는 건 막 다 해요. 그렇게 저는 직장인 4년 차가 됐고요. 그게 저의 2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 영상을 하나 보게 돼요. 여러분 혹시 이 영상 아시나요? 노마드 관심 있으신 분들 계셔서 아마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에 디지털 노마드 다큐멘터리라고 검색을 하면 영상 하나가 뜹니다. 한 1분 40초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이 영상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루에 우리가 출퇴근 시간을 다 더하면 우리가 길에서 보내는 것만 연간 15일 이상이다. 저는 더 오랜 시간을 길에서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저거 서울이거든요. 제가 저걸 계속하면서 학교를 다녔었어요. 그리고 계속하면서 출퇴근을 했죠. 그리고 이런 말도 나옵니다. 여기서는 샌프란시스코라고 나오는데 전 서울처럼 느껴졌어요. 방이 하나 있는, 그러니까 침대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 하나에 월에 360만 원이다. 말도 안 되게 비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런데 이제 어디서든지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났대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디지털 노마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재택근무를 하는 회사를 저는 저렇게 자유로운 거 처음 봤어요. 디지털 노마드 아까 물어보셨죠? 노마드는 무슨 뜻이냐면요. 방랑자라는 뜻이에요. 자유, 유목민. 그런데 디지털 노마드는요. 우리 핸드폰이랑 노트북 그런 컴퓨터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서든지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저는 2년 전에 이 단어를 처음 알았고 큰 충격에 빠져요. 아, 저거 내가 원하던 삶이었는데 분명히 나도 저걸 꿈꾸면서 여행도 다니고 내 삶은 저래야 됐는데 나 되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보고 나서는요 되게 잊어버리려고 많이 생각했어요. 왜냐면 나의 현실은 이 직장 아닌데 뭔가 그들은 꿈 같은 삶을 살고 있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역시 나도 미국에서 태어났어야 돼. 그럼 나 저렇게 살 수 있었을 텐데. 한국은 안 돼. 우리 회사에 말해봤자야.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마음이 TV를 보면서 귤을 까먹는데 마음이 뭔가 되게 별론 거예요. 나 되게 평온하게 살고 있었는데 뭔가 되게 잘못 산 느낌이 들었어요. 뭐지 이게? 저 영상을 보고 한동안 약간 멘탈이 나갑니다. 그래서 찾아보기 시작해요. 네이버에 한국형 디지털 노마드, 한국 디지털 노마드 막 이런 거 검색해요. 아마 지금 검색하면 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되게 몇몇 분들이 디지털 노마드로 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모임을 찾아갑니다. 홍대에서 오늘 저희 커피 마실 거예요. 저 갈게요. 가서 막 들어봐요. 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가? 저 사진 속에 계신 분들이요. 그중에 디지털 노마드로 살고 계신 분도 계셨고 아직 디지털 노마드는 아니지만 그 꿈을 꾸고 계신 분들도 계셨어요. 거기서 제가 말하죠. 저도 될 거예요. 뭔지 몰라요. 뭘로 할 수 있는지 모르는데 그냥 될 거라고 말을 해요. 근데 조금 다른 건 외국의 디지털 노마드들은 회사에 소속된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회사에서 소속되면서 재택근무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회사에 다니기보다는 내 일을 하는 그러면서 컴퓨터나 노트북으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는 건 취미랑 직업을 합치면 밥 못 먹고 사는데? 뭐지? 근데 좋아하는 일로 먹고 사는 게 가능하다고? 뭐지? 근데 더 이상한 얘기도 들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걸 연구해요.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지? 나는 많이 일하고 적게 버는데? 회사 다니면 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나요? 내가 일하는 만큼 왜 주어지지 않는가? 퇴사를 상상해 봅니다. 상상만 했어요. 뭘 하진 못하고. 근데 내가 이 회사 계속 다녀도 그렇다고 내가 건물주가 되는 것도 아니고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집 구하기도 힘드네. 그럼 뭐라도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시작한 게 저는 글쓰기였어요. 사실 글을 쓰는 건 조금 제가 좋아했던 일이라서 일기를 평소에 썼었어요. 근데 거기를 이제 좀 바꿉니다. 사람들한테 좀 보여줄 글을 써보자. 제 블로그에 가면 있는데요. 제가 그대로 캡처해 왔어요. 보셔야 할 것은 기간입니다. 눌러보면 깜짝 놀라실걸요? 엄청 길게 썼어요, 제가. 막 이만큼씩. 퇴근하고 와서 밤에 맨날 그런 걸 쓰는 거예요. 오늘은 나에 대해서, 내일은 너에 대해서, 내가 오늘 회사에서 겪었던 거, 오늘 갔던 맛집. 근데 예전에는 나 혼자를 위해서 글을 썼으면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식으로 말을 바꿔요. 저 오늘 이 맛집 갔다 왔어요. 한번 가보세요. 여기 갔다 왔더니 별로예요. 디지털 노마드 어떻게 돈 버는지 제가 찾아봤더니 별의 별걸로 다 벌더라고요. 이러면서 기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아마 여기 지금 랜선에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누가 막 댓글을 다는 거예요. 좋은 정보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저는 댓글이라고는 달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서 너무 신기했어요. 이 사람 대체 뭐지? 왜 달지? 그리고 저도 엄청 달아요.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친구가 별로 없었어요. 그때 제가 슬프지만 경기도 끝자락에 살아가지고. 그래서 온라인상의 친구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 하나 더 발생하는데요. 제가 그렇게 온라인에 썼던 저의 일에 대한 내용을 보고 누군가 미국에서 연락을 줍니다. 클로이님, 마케팅 하시는 분이시죠? 글을 보니까 잘할 것 같아요. 우리 회사 걸 맡아줘요. 연락이 와요. 뭐야? 이 사람 사기꾼 아니야? 진짜로 제가 그랬어요. 사기꾼 같아. 근데 메일도 오고 댓글도 오고 쪽지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연락을 해봅니다. 미국에 사는 분이셨어요. 미국에서 나한테 연락을 왜 해? 네, 알고 보니까 미국에는 이제 네이버 쪽, 그러니까 우리나라 마케팅을 잘 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찾기 어려워서 한국 사람을 찾다가 업체보다는 저 같은 개인이 좀 신뢰감이 있어서 저한테 연락을 했다라고 하셨어요. 그때 제가 얼마를 벌게 됐을까요? 한 달에. 저 때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150만 원을 요구합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걸 해드릴게요 이러면서 제안서를 썼어요. 열심히 3일 동안 밤을 새가지고. 그래서 저 이런 일 해드릴게요. 사실 제가 회사에서 하던 일이었는데 그걸 회사 바깥에서 저의 이름으로 처음으로 용기를 내봤어요. 진짜 신기하죠? 내가 알고 있는 거 그냥 글로 쓰기만 했는데 웬일이야 이게? 처음에는 약간 얼떨떨했어요. 그런데 계속 하다 보니까 더 이상한 일이 생겨요. 저한테 강의를 해달라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물론 저의 영향도 있었어요. 제가 글에다가 이런 말 썼거든요. 저는 언젠가 강의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으세요? 사실은 조금은 내가 하고 싶은 건데 이걸로 밥 벌어먹기는 어려우니까 내가 많이 눌러놨던 거. 전 되게 많이 잊고 있었는데 글을 쓰면서 깨달았어요. 아, 사실 나 이렇게 사람들한테 돋보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아, 나 사실은 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구나. 근데 쉽게 제가 강의를 한다고 말을 못했어요. 사실 이 얘기 제가 처음 하는데요. 저 무대 공포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막 물어봐요. 이거 발표할 사람? 그러면 저는 발표를 막 하고 싶은데 못해요. 요만큼 들어요. 그리고 다른 애들 하고 나면 제가 했어요. 오늘 같은 이런 행사에서 드릴게요. 뭐 드릴게요. 이러면 손들라 그러면 못해요. 근데 친구들 사이에서 말을 엄청 잘했거든요. 근데 앞에 나가면 얼굴 빨개져서 말 한마디도 못했어요. 근데도 계속 나갑니다. 계속 나가서 제가 이걸 깨달아요. 아, 나는 앉아서 말만 잘하는 애구나. 입만 살았네. 판 깔아주면 진짜 못하는 애구나. 너무 슬펐어요. 사실은. 이런 데도 나가요. 골든 마이크라고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가서 청심환까지 먹고 갔는데 기억이 안 나요. 계속 실패를 합니다. 실패를 하다가 제가 뭘 하나 깨달아요. 아, 이렇게 말을 해보자. 나 긴장된다고 그냥 말을 해볼까? 그래서 말을 했더니 조금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처럼 한 분 정도 되게 많은 사람 중에 한 명 정도 인상 정말 좋은 사람 그런 사람 한 명만 보고 해야지. 그러니까 좀 마음이 괜찮아졌어요. 그렇게 저는 첫 강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른쪽 옆에 제 얼굴 보이시나요? 얼굴 엄청 빨갛죠? 지금 생각하면 3시간 동안 무슨 말인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도 네, 그렇게 합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온라인에서 제 글만 봤던 사람들이 15명이 저를 찾아왔어요. 정말 신기한 일 아닌가요? 그렇게 저는 그 후로 2년 동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 강의 끝나고 깨달았어요. 와, 나 이제 평생 강사로 살겠다. 이건 내가 꿈꿔왔던 일이다. 그게 느껴졌어요. 모르겠어요. 결혼을 하면 우리 아나운서 분도 그러셨는지 모르겠으나 결혼할 때 이런 기분이 든대요. 와, 나 저 사람이랑 결혼하겠다. 그러셨나요? 네, 그랬어요. 네, 그러셨대요. 저는 강의를 딱 끝내고 나서 느꼈어요. 나 저렇게 살겠다. 죽을 때까지 강사로 살아야지. 그래서 열심히 강의를 해요. 잘 되면요,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불안감이 스물스물 옵니다. 사람들이 나 안 찾아주면 어떡하지? 지금은 사람들이 나 이렇게 찾아줘서 이런 자리에 왔는데 언젠가 나는 잊혀질 거야. 왜 난 죽을 때까지 강의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남편이 이런 말을 해요. 그럼 그냥 해. 꼭 누가 봐야 돼? 그래서 진짜 놀랍게도 제가 유튜브를 시작합니다. 그래, 보는 사람 없어도 해보자. 연습이라도 되겠지. 여기 유튜버 분들 많이 계시죠? 저 근데 그 생각했거든요. 유튜버는 정말 난 사람들이 하는 거다. 진짜 인싸 같고 나를 정말 잘 드러내고 뭔가 예쁘고 멋지고. 그런데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됩니다. 구독자 보이시나요? 벌써 45,000명이나 생겼어요. 1년 반 동안 계속했어요. 보든 말든. 물론 봐주길 간절히 바랬지만 그냥 잘 안 봐줄 때도 계속.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라이브로도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고요. 무대 공포증이 없어졌어요. 오늘 보세요. 제가 무대 공포증 있는 사람 같나요? 아니요. 네. 그렇게 오늘 자리에도 오게 됐어요. 여러분들께 그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되게 역할이 많잖아요. 엄마의 역할, 남편의 역할, 자식의 역할. 저는 아내의 역할이 있고, 자식의 역할이 있고, 뭐 한 회사의 직원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저를 넣으려고 너무 많이 노력을 했어요.
사실 제 안에는 뭔가가 있었어요. 나 뭐 하고 싶어. 근데 되게 많이 감췄어요. 그리고 그냥 그 울타리를 벗어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걸 보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리고 나는 왠지 먹고 못 살 것 같아. 제가 23 살에 산티아고라는 길을 걸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걸을 때 사실 저한테 큰 고민이 하나 있었거든요. 나름 23 살의 엄청난 고민. 그때 고민을 갖고 걷다가 다 걸으면 그래도 1000km 한 달 동안 걷는데 '걷고 나면 고민이 없어지겠지.' 그 생각 분명히 했거든요 제가. 근데 놀랍게도 걷고 났는데 문제가 그대로인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문제는 내가 이렇게 직면하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구나. 그리고 그걸 피하는 나는 계속 고통스럽구나.' 사실 4년 동안 회사를 다니면서 열심히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전 노력했지만 계속 뭔가 절 찔렀던 거예요. 그런데 못 본 척했던 거죠. 그리고 그게 아까 그 영상으로 막 툭 튀어나옵니다. 저 이 말을 정말 싫어했어요. "좋아하는 일에 도전하세요 여러분." 막 TV에서 이런 말 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도전해서 안 되면 너가 책임질 거야? 왜 그렇게 쉽게 말을 하는 거지? 도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비관론자로 살았어요 사실은. 도전해 봐서 잘 안 돼서 안 됐을 때 내 삶이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이게 모를 때는 그냥 막 하거든요. 근데 알게 되니까 두려움이 더 커졌어요. 근데 여러분 해 보세요. 좋아하는 거요. 해 보세요. 단 작게 해 보세요. 크게 하지 마시고요. 예전에 저처럼 오프라인 매장 먼저 사업 먼저 이게 아니라 아주 작게 해 보세요. 우리 오늘 준식이 님도 캠핑이 좋아서 캠핑을 찍어서 온라인에 올리기 시작하셨잖아요. 온라인 돈이 안 들어요. 저 유튜브를 하고 글을 쓰지만 유튜브 핸드폰으로 찍습니다. 마이크 2만 원짜리를 썼어요. 작게 시작해 보세요. 아무런 리스크가 없게끔. 핸드폰이요. 누군가한텐 그냥 전화하는 용도이고 누군가한테 그냥 SNS 하는 용도인데 그걸로 여러분이 하고 싶으셨던 거 조금만 드러내 보세요. 제가 동네에서 책방에 가서 목요일 저녁마다 글을 쓰거든요. 같이 글 쓰는 분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이 썼던 글을 한 분은 인스타그램에, 한 분은 블로그에 썼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책을 냅니다. 대학일기라는 웹툰이 있어요. 여러분 웹툰 보세요? 저 웹툰 엄청 많이 보거든요. 대학생이 겪었던 걸 글로 썼 그림으로 그렸더니 웹툰 작가가 됐습니다. 저희 수강생이에요.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물론 저의 수강생이라서 그러신 건 아니지만 훨씬 되게 멋진 분이세요. 연세가 65 세이시거든요. 근데 글을 쓰세요. 그냥 써서 올리는 거예요. "나는 양봉을 하는 사람이야. 꿀벌들이 너무 예뻐." 그래서 다큐도 찍으시고요. 호주도 갔다 옵니다. 이런 것들이 TV에 나오기 시작해요. 사실 저 옛날에 이런 거 봤을 때 남의 나라 얘기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기회 되시면 한 번만 만나 보세요, 그런 사람들. 그러면 알게 되실걸요? '아 진짜 평범하네. 뭐야. 별거 없잖아.' 제가 만나본 디지털 노마드들은 엄청나게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준식이 님도 뵙고 아나운서 님도 뵙고. 되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우리 주변의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나의 옆집 사람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들에겐 차이점이 두 가지 있었는데요. 그중에 한 가지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돈이 되든 안 되든 그냥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돈은 다른 걸로 벌어도 돼요. 직장을 다닐 수도 있고요. 물론 디지털 노마드니까 그분들은 아니실 수 있지만 대신 좋아하는 것들을 남는 시간에 하는 거예요. 제가 퇴근하고 와서 글을 썼던 것처럼. 그리고 두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나 혼자만 열심히 덕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에 올리는 거예요. 글도 좋고요. 영상도 좋고 사진도 좋습니다. 올리고 적극적으로 한번 소통을 해보세요. 온라인상의 친구들을 여러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언젠가 내가 조금씩 올려놨던 그 사진이나 영상 혹은 글들이 내 명함이 되어줄 거예요. 사실 제가 명함을 누군가 만들어줘서 갖게 되기는 했는데 그전에는 한 번도 명함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누가 저한테 "뭐 하세요?" 라고 물어보시면 네이버나 유튜브에 노마드 클로이를 검색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온라인상의 내 명함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명함이 되어줄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건요. 그렇게 올려놓은 걸 보고 기회가 옵니다. 제가 책을 쓰기 시작했다고 말했더니 책 저희랑 써요. 라고 연락이 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뭐 인지도가 높아져서가 아니에요. 책을 열심히 썼을 때는 연락이 아무도 안 왔어요. 근데 그게 쌓이니까 나중에 연락이 왔고요. 디지털 노마드 뭔지 잘 모를 때 저 영상을 올렸어요. 디지털 노마드가 됐는데 삶이 생각보다 즐겁지 않아요. 막 이런 말을 제가 유튜브에서 합니다. 그걸 보고 아마 제가 오늘 여기에 있을 수 있었겠죠. 오늘 주제가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만드는 방법이었는데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좋아하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키우고 그 일을 계속 해나가는 꾸준함. 그 두 가지가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만들 수 있게 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타협이 있을 수도 있어요. 돌아갈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일보다 더 소중한 것들 때문에 좀 미뤄야 할 때도 있어요. 저는 가족이 그랬고 친구가 그랬고 안정성이 그랬어요. 하지만 그걸 추구하더라도 잊지 마세요. 좋아하는 것을 꾸준히 하시고 그걸 온라인에 연결을 시키시면 분명히 기회가 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잡았을 때 우리는 훨씬 더 많이 행복할 거예요. 물론 저렇게 될 수 있죠. 이렇게 곡선으로 올라가지 않고요. 중간에 분명히 이거 아닌 것 같아 싶을 때도 옵니다. 근데 그냥 가다 보면 언젠가 그때가 온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 오늘의 주제가 내 안의 나를 깨우다라는 얘기였는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릴까 하다가 그냥 내 얘기를 하자라고 결정을 내린 건 누구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내 마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볼 수 있는 시대가 됐고요. 돈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온라인을 조금 한번 활용해보면 우리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2020 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한 번만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요. 나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요. 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도 사실 잘 없죠. 살다 보면 여유도 없고. 그래서 오늘만큼은 이렇게 좀 이따가 음악도 저희 들을 거잖아요. 들으면서 나는 언제 행복하고 나는 언제 가장 즐거운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노마드 클로이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우리 클로이 님이 말씀해 주시는 걸 보고 랜선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좀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 중에 하나 저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괜찮을까요? 네, 그럼요. 네. 우리 클로이 님께서 이제 노마드 생활을 하기 시작한 지 2년 정도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런 성과들, 나는 얼만큼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조금 어려운 질문이죠, 근데. 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어. 질문인데 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네. 제가 얼마나 잘했는지? 네. 어, 일단 책도 냈고 아니요. 그리고 책은 쓰고 있어요. 책을 네. 내볼까요? 뭐 요런 것들도 네. 계속 쓰고 계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박수 오. 빨리 쳐주세요, 박수, 여러분. 박수. 10점 만점 중에 그러면 10점, 저 12점을 주고 싶어요. 그 정도로요? 아까 제가 사실 마지막에 되게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는데, 네. 여러분 칭찬을 많이 받으시나요, 혹시? 주변 사람이, 야, 너 되게 잘한다, 이런 말 해주나요? 준식님 어떠세요? 칭찬 많이 받으세요? 저는 뭐 쏘쏘한 것 같은데요. 쏘쏘. 좋은 삶입니다. 되게 저는 칭찬을 많이 하지 않는 사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꾸 뭔가 잘못한 거를 바꾸려고만 노력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제가 나와서는 칭찬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그래서 잘 몰랐어요. 제가 이만큼 할 수 있을지. 저는 사실은 회사 나와서 입에 풀칠만 하고 살아도 너무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오늘 저는 이게 약간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것처럼 이런 데 와서 강연도 하고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렇게 또 강연을 들으러 온라인에 평일 3시에 사실 오실 수 있는 분들 많이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들으러 와주시고 이런 것들만 해도 저는 굉장히 잘 해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또 얘기 드리고 싶은데 네. 이거는 저의 성향일 수 있어요. 어, 이렇게 하다가 잘 안 되면 어떡해요? 라고 질문을 정말 많이 받거든요. 처음에는 그게 너무 불안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지금 제 삶의 만족도가 너무나도 높아서
이렇게 한 번이라도 살아보니 너무 행복하다로 바뀌었어요. 사실 이렇게 하다가 내년에는 저를 못 보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 한 번이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삶대로 살 수 있다는 게 큰 행복이다라는 생각으로 네, 예전에 그때처럼 카르페 디엠 외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많은 질문과 또 댓글을 남겨주셨지만 아쉽지만 이렇게 클로이님을 보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우리 클로이님은 랜선으로 또 여러분들께서 온라인에서 많이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반갑게 댓글도 달아주시고 여기저기서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내드릴까요? 한마디 보내드릴 때가 하실까요? 됐네요. 네.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 네. 클로이님께서. 저도 제가 좋아하는 이렇게 캠핑을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게 돼서 이런 자리까지 나오게 됐는데요. 여러분들도 마음속에만 담아두지 마시고 일단 한번 실천해 보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께서 용기를 주셔서 저희도 또 한번 용기를 내보고 실천을 해보는 삶을 가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여기서 클로이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